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도 가봅시다. 이거 이론이 어렵다기보다 이건 좀 이론보다 오늘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증명하세요. 아니? 증명하면 되는데 공식처럼 보여서 외우면 정말 지옥이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이름에 써 있어요. 이항. 항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식의 정리예요. 항이 2개 있을 때의 정리.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A 플러스 B의 3승이라는 식이 있어요. 저거는 곱셈 공식으로도 알고 계시죠? 저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등학교 1학년 잘 나왔는지 봅시다. 오케이. B세제곱을 말할 수도 있어요. 곱셈 공식에 의하면. 근데 그렇죠.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2개의 항을 갖고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정리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 식을 워낙 자주 쓰니까 곱셈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암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저거 전개가 왜 저렇게 됩니까? 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알았겠어, 뭘 알았겠어, 그냥 다 일일이 전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고차원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몇 번 곱해져 있다? 네, 3번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노란색 밑줄식, 여기 있는 두 번째 녹색 밑줄식, 세 번째 주황색 밑줄식이 이렇게 3가지식이 있는데 이 3개씩이 전개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노란색 밑줄식에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녹색 밑줄식에서도 A 또는 B 하나 중에 튀어나오겠죠. 주황색 밑줄식에서도 A 또는 B 중에 하나 튀어나와서 걔네들이 곱해진 결과물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식에서 A가 튀어나왔어요. 두 번째 식에서도 A가 튀어나왔고 세 번째 식에서도 A가 튀어나왔을 때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가 곱해져서 나온 결과가 A 세제곱인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B 세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 B, 여기서 B, 여기서 B가 나오면 B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항이 정확하게 2개밖에 없다 보니까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여기서 A가 아닌 게 나오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다음에 항의 결과는 A가 하나 적게 나오고 B가 하나 더 나온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항은요. A가 하나 더 적게 나오고 B가 하나 더 많게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 결과는요. A가 또 하나 적게 나오고 B가 하나 더 많이 나오니까 마치 A라고 하는 문자에 의하여 내림차순환 정리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식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항 앞에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이항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문제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전체 3승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A 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고 A제곱 B의 1승 앞에 개수가 3이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얘네들의 차수가 3보다 더 커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린 곱셈 공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 개수가 얼마나 될지 이항 정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버겁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예상해 보려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4승을 전개해 볼 거예요.
3승까지는 곱셈 공식의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위에 결과물을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얘부터는 슬슬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예측해 볼 거냐면 얘네들의 의미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몇 번 곱해져 있다? 그렇죠. 4번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예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식에서 A 또는 B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도 A 또는 B, 세 번째 식도 네 번째 식도 다 A 또는 B가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다 A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A의 4제곱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A가 3번 나오고 B가 1번 나올 항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 항은 A가 2번 나오고 B가 2번 나올 항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A가 1번, B가 3번. 마지막 항은 A가 0번, B가 4번 나올 항이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건 그 이 항 개수, 걔네들 각각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을 예상해 보려는 건데 자, 여기부터 다시 갑시다. A 4제곱이 몇 번 나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얘가 한 번 나온다는 건 되게 뻔히 예상이 될 거예요. 왜요? 라고 그러시면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즉 4개의 식이 다 A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여기는 몇 번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A가 3번 나오고 B가 1번 나온다는 뜻은 여기는 이 식을 1번씩, 여기는 이 식을 2번씩, 여기는 이 식을 3번씩, 여기는 이 식을 4번씩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씩 중에서 B가 나올 식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3개는 다 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죠. 서로 다른 4개의 식 중에서 선생님 같은 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르다는 뜻은 서로 구분되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B가 나올 식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 선택하다 보니까 뭐 중복 허용이나 이런 걸 뭐 고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여기서 B 뽑고 다시 여기서 B 또 뽑지 않겠죠. 그 말 뜻은 뽑았던 거 다시 뽑지 않을 거라는 거고 잘 들어. 1번에서 B를 뽑으나 2번에서 B를 뽑으나 결과적으로 구분되지 않죠. 순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몇 번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4, C, 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같이 봐봅시다. 제가 지금 설명을 B 입장에서 하긴 했는데 A 입장에서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식 중에서 A가 3차식이 되었다는 뜻은 서로 다른 4개의 식 중에서 A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라? 그렇죠. 3개를 선택하는 얘기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4C, 3이라 쓰는 것도 가능해요. 4C, 3, A의 3승, B의 1승이라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뭐 결과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4C나 4C, 3은 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 얘기를 확장해서 다시 앞으로 오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 다른 4개의 식 중에서 B가 나올 식 몇 개를 선택하라? 빵개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4C 제로라고 쓸 수도 있고요. A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A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라? 4개를 선택하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몇 번 나올까요?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생각의 확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 4개씩 중에서 A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라? 2개 선택하든 또는 B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라?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C2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노란색 입장에서 똑같이 4C2라고 써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4C3이라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노란색 A 입장에서 생각하면 4C1이라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4C4라고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A 입장에서는 4C0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식들 앞에 개수를 예상하는데 더 이상 곱셈 공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너희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A 플러스 B의 8승 따위의 개수도 예측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걔를 뭐 할 겁니까? 라고 하시냐면 일반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n승일 때라는 얘기가 이 항 정리예요. 두 개의 항을 갖고 있는 n개의 식을 곱한 식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항은 누가 나올 것이며 걔네들 앞에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가들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몇 번 곱해져 있다? 그렇죠. n개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점점 가서 A 플러스 B까지. 자,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에 서로 다른 식 몇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n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의 결과물은요, 당연히 A의 n승부터 등장하실 건데 A의 n승 앞에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nc 제로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항은 A의 n승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B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식 n개 중에서 B가 나올 식이 몇 개야? 0개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당연히 그 다음 항은 뭡니까? 하시면 A는 n-1씩이 될 거고 B는 1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번 나옵니까? 그러시면 서로 다른 n개의 식 중에서 B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라? 한 개 선택하라. 당연히 그 다음 항은 뭐가 됩니까? NC2A의 n-2B의 제곱 콜.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중간 어딘가에 A와 B가 오케이? 잘 봐야 얘들아. B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써드렸으니까 계속 B를 기준으로 할게. B가 알게 나왔다는 얘기는 A는 몇 번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N에서 R을 뺀 것만큼 나왔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때 이 식의 개수는 그렇죠. 서로 다른 n개에서 B가 나올 식 몇 개 선택하셔라? R개를 선택하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수원을 배우지 않아서 얘네들을 일반화시키고 기호화시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우리 시그마 배우면 이 식 다시 한번 끌고 올 거예요. 자, 어디까지 계속 가셔라 라는 거냐면 마지막 식이 NC, NB의 N승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됩니까? 얘들아, 배웠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라도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제가 계속 뭐 많이 놀았네 뭐 널널하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건 제 입장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격과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하나하나 다 새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집에 가서 쳐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세 번만 반복해서 써보시면 다들 익숙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로 세 번만 써보시면 다들 익숙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이항 정리식을 또 한번 써봅시다. 대신에 이번에 쓸 때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호화 시켜볼 거예요. 자, 항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오케이? 이항 정리라고 했어요. 2개.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걸 우리 노란색 동그라미라고 하고 B에 해당하는 걸 노란색 세모라고 합시다.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의 전체 네모승이에요. 응? 마이너스? 아, 저건 약간 잘난 체인데 약간 자책수, 자충수? 예. 알았어요. 예, 좋은 호기심이긴 한데 약간 자충수였어요. 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지금 난주가 오늘 계속 끊임없이 잘난 체를 하고 있지만 정말 보기 좋아요. 아마 저는 보기 좋은데 근데 다른 친구들 아마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협박을 다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닥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애기들 결과물이 어떨 겁니까? 라고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이 있을 거고요, 개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항이 있을 것이고 개수가 있을 것인데, 요거부터 잘 처음에 상상되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요거부터 상상하세요.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라는 식이 몇 번 곱해져 있다? 네모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즉 걔네들 중에서 결과물들을 쭉 예측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다? 동그라미가 그렇죠. 네모번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모는 몇 번 나올 수 있다? 얘가 네모번 나왔으면? 그렇죠. 안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의 결과는 몇 번 등장합니까? 라고 했을 때 n개의 식이, 그 네모개의 식이 다 네모가 동그라미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네. 네모개의 식이, 오케이? n개의 식이 다 동그라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모 컴비네이션,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더하기. 당연히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등장하는 건 동일한데, 그렇죠. 얘가 이제 하나씩 줄어들 거고요. 얘가 하나씩 커져가겠죠. 자, 얘는 몇 개 등장합니까? 라고 하시면 네모 컴비네이션 얼마? 1만큼 등장할 거라고요. 어떤 사람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점점점 가셔서 중간 어딘가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제 다이렉트로 예상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항 정리는 처음에는 하나씩 처음부터 전개해 보는 게 맛인데, 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수학이라는 건 그 과정을 스킵하는 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유추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 나올 그 새끼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보통 얘네들을 일반항이라 부르는데 그건 수원에서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용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중간 어딘가에 등장하는 결과는 개수와 항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는 항의 차수를 고려하는 부분일 거고요. 여기는 걔가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고려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상해 보시면 분명히 이 항의 차수는 동그라미와 세모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자유롭게 바꿔 써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우린 처음이니까 그냥 아예 고정을 좀 시켜놓을게요. 세모가 R번 등장했다는 얘기는 아, 시원하다. 동그라미가 네모 마이너스 R번 등장했을 거예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n이 되는 결과입니다. 아, 괜히 네모로 했네. 샹카.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그 앞에는 컴비네이션으로 항에서 써질 건데 앞 첨자는 네모고요. 뒷 첨자는 세모의 지수승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약간 됐어요. 끝까지 가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네모 컴비네이션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가 동그라미 몇 번 나오고요? 그렇죠. 빵번 나올 거고요. 세모는 네모번 나올 거라고요. 색깔까지 다 바꿔놔서 졸래 짜증나지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왜 이걸 굳이 A 플러스 B라고 해도 충분한 걸 왜 네모세모 동그라미 선생님도 헷갈리시면서 왜 굳이 네모세모 동그라미라고 바꿨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너희 고등수학 상에서 처음 배웠을 때 곱셈 공식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어요. 예. 그때 그게 그렇게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X, Y, Z라고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일 문자로 고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였었죠. 아 그랬구나요. 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명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이승이 뭐냐 그럼 애들이 암기하듯이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하기 2XY, 2YZ, 2ZX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꼭 단일 문자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난주가 있었던 쓰잘데기 없는 질문에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에요? 예제? 아 여기는 예제가 제가 책에 있는 걸 따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수업 준비를 개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번호 물어본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도. 됐어요. 그냥 나중에 그냥 싸우자. 자, A-2B의 전체 4승이라고 하는 식인데 이런 식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이 없죠. 일단 4차식이니까. 근데 이런 걸 전개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면은 아까 난주가 물어봤던 게 여기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어떻게 해요? 이거였었잖아요.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A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A가 동그라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B가 C분할. 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녹색 네모로 써지면 4승인 거죠. 어떤 사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그거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항은 몇 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5개밖에 안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A 또는 B, 즉 동그라미 또는 세모 입자 생각하시면 0승부터 시작해서 4승까지 갈 거니까 언제나 결과물들은 얘보다 플러스 1 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애기들아 제일 첫 번째 항은 4C 0 곱하기 동그라미의 몇 승? 그렇죠 4승. 그리고 세모의 몇 승? 그렇죠 0승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수원을 아직 안 배우셔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0승이 의미하는 건 대충 짐작하셨겠죠? 1입니다. 수원 지수단원 첫 번째 일요일날 배울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4C 1로 바뀔 거고요. 동그라미의 차수는 하나 줄어들고요. 세모의 차수는 하나 늘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항은 4C2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의 차수는 하나 더 줄고요. 세모의 차수는 하나 더 늘어요. 이왕 쓴 김에 계속 갑시다. 4C3이 나올 거고요. 동그라미의 차수는 하나 줄고요. 세모의 차수는 하나 늘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 짓시다. 4C4일 거고요. A의 0승 마이너스 2B의 4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써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써보셔야 됩니다. 계속 손이 움직여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제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B제곱항의 개수가 궁금해요. 아가들아 생각. B제곱항의 개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새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이거를 빨리 다이렉트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는 게 편하냐면 얘를 떠올리는 게 편한 거죠. 일반항이라고 말하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놈.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놈의 결과물은 분명히 개수 곱하기 항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고, B제곱이라는 뜻은 동그라미와 세모가 각각 몇 승이었을 때 나타날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세모가 마이너스 2B인데 B를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몇 승이었을 때? 2승이었을 때.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는 몇 승일 수밖에 없다? 4 마이너스 2승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개수는 4개의 식 중에서 2개의 식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놓고 진짜 안타까운 착각이 뭐냐면 선생님 그럼 개수는 얘네요. 그렇죠. 얘 조심하셔야 됩니다. A도 역시 개수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일단 숫자만 먹고 고민해 본 거예요. 여기서 A 제곱을 개수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A와 B를 동시에 주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오케이.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B 제곱이 또 나오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즉 B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C 2A 제곱 4까지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는 주목할 문자가 맞다라고 하시면 얘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여기부터 시작해볼까? 여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갑니다. 자,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전개하면 총 몇 개 항이 나올까요? 7개 항이 나오겠죠? 개 많이 안 나오고 7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셨죠? 애들이 아주 그냥 거친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수업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진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어? 진이가 그때? 아 씨발 좆됐어 뭐 이렇게 했었나? 아닌가? 우리 진이가 그럴 얘기를 할 애가 아닌가? 아이 그냥 넘어가. 힘이나 뭘 또 아는 체를 하니 눈치 없이. 지금 진이 정색 빨고 있잖아. 예전에 이거 편집 잘해야 된다? 7개 항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결과만 빠르게 알고 싶은 거냐면 상수항이 나오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 분명히 재전개하면 개수 곱하기 항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일 텐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x이고요. 세모에 해당하는 게 2x분의 1이잖아요. 그죠, 현지 씨? 여기는 이 새끼가 R승이었을 때 여기는 이 새끼는 몇 승이 됩니까? 6-R승 된다까지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 일요일날 지수 배우면 여기는 이항 정리하고 결합돼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아직 지수를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상수항이라고 했잖아요. 상수항이라는 뜻은 x라는 문자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사라지라는 얘기죠. 사라지라는 뜻은 여기 있는 이 새끼하고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같아야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어야 x가 3승, x의 3승이 분모했으니까 약분되고 없어진다 이 얘기죠.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6-r이라고 하는 숫자와 r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r이 얼마입니까? r이 3인 걸 눈치챘으면 여기다가 3 갖다 쓰시고 여기다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될 거고요.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이 뭐가 됩니까? 하시면 6시 3 된다까지 콜? 여기가 됩니까? 그러면 상수항은 여기 x의 3승, 여기 x분의 1의 세제곱이 없어지고 나니까 남는 숫자들은 6시 3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 3승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 더 갑시다. 여기가 제곱이에요. 원래는 뭐 2차식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모르는 상태니까 상수항만 계속 구해볼게요. 자, 얘도 역시 전개하고 나면 두 가지의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요. 개수 곱하기 항이요. 분명한 거 하나는 x에 무언가 승이 있을 것이고 2분의 x 제곱분의 1에 무언가의 승이 있을 거다. 콜?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R승이면 여기가 몇 승입니까? 6-R승이면 되는 건데 어겐게 됐을까? 문제는 상수항이 되려면 x가 사라지려면 여기는 x의 6-R승이고 여기는 x제곱의 R승이니까 2R승인 거죠. 걔네들이 같아야 약분 데가 없어진다 아시겠어요? 요거 좀 약간 뜬금없이 보는데 이거는 지수 안 배운 거와 상관이 없어요 얘들아. a분의 1의 전체 n승 얼마예요? a의 n승분의 1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즉 여기는 r승 여기서 곱해주면 여기 2r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보세요. 6-r이라고 하는 숫자와 누가 같아야 됩니까? 2r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r 얼마예요? 그렇죠. 2여야 한다. 2. r이 2면 여기가 2일 것이고 여기가 얼마야? 4일 거고요. 그 앞에 곱해지는 건 당연히 얼마 됩니까? 6시 2 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수항은 얼마 됩니까? 6시 2 상수고요. 개수니까. x 4제곱과 x 제곱분의 제곱된 거는 서로 없어질 거고 2분의 1이 몇 승? 2분의 1에 2승이 남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 상수항이라든가 x제곱항 앞에 개수 구하세요. 특정항의 개수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아셨습니다? 쉬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봅시다. 지금 거기에도 써져 있는데 써져 있기를 교육과정 외라고 써져 있으면서 왜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로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확인만 하고 갈게요.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 전에 뭐였는데? 이항전인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다항전이. 수학 참 재밌어요. 그쵸? 예. 이항전이는 항이 2개였으니까 다항전이는 항이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다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항전이라고 얘기해놓고 보통 항을 3개인 경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쉽다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잘 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됐어요? 얘 정리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A의 n승부터 시작하셔서 그죠? 제일 첫 번째라고 A의 n승, B의 0승, C의 0승 이거부터 시작하셔서 뭐 B 하나 늘던 C 하나 늘던 뭐 A가 하나씩 줄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쭉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A가 P번 나오고 B가 Q번 나오고 C가 R번 나온 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A가 P번 나오고 B가 Q번 나오고 C가 R번 나온 항이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특정 항이. 첫 번째, P하고 Q하고 R의 합은 뭐일 수밖에 없을까? P 플러스 Q 플러스 R 얼마? 그렇죠. N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걔가 몇 번 나오는데 이거죠.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골 때리게도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잘 봐.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이라고 하는 이 식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몇 번 곱해져 있다고? 이 식이 N번 곱해져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점점점 가서 얘를 N번씩이라고 해보자. 이건 분명히 느껴지니? 1번식에서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 나올 거야. 2번식에서도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 나올 거고 3번식에서도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 나올 거고 마지막 N번식까지도 A 또는 B 또는 C 중에서 하나 나올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 잘 봐. 얘 결과물들 중에서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라는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여기서 A 나오고 그 다음에도 A 나오고 점점점 가서 A가 몇 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P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B는 몇 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B는 Q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겠지. 마지막으로 C는 몇 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R번 나와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이 결과물들이 뭐냐면 첫 번째 식에서 A 나왔어. 두 번째 식에서 B 나왔어. 뭐 세 번째 식에서 다시 A 나왔어. 이런 상황인 거야. 마지막 식에서 뭐 C 나왔어 이러면은 A가 P번 등장했어. B가 Q번 등장했어. C가 R번 등장했어. 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일단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몇 번은 돼야 한다고? N은 돼야 한다고. 그 이상 나올 수는 없다고. 각각의 식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하나씩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아까들 질문. A가 몇 개 있어? P개. B가 몇 개 있어? Q개. C가 몇 개 있어? R개 있는데 오케이? 얘네들이 순서를 바꾼 것만큼 예를 들어 A, B, B, C, C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 상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몇 승이? 6승이 오케이? A가 두 번, B가 두 번, C가 두 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때 이런 게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상황? 오케이? 야 봐봐. 이건 써드릴게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번 있다고? 아 C가 왜 6이라고 그랬을까? 몇 번 있다고? 6번 있다고. 됐어? 자 질문. 여기서 누가 나왔어? A 나왔어. 여기서 누구 나왔어? B 나왔어. 아유 미친놈아 A 나왔어. 여기서 누구 나왔어? B 나왔어. 여기서 누구 나왔어? B 나왔어. 여기서 누구 나왔어? C 나왔어. 여기서 누구 나왔어? C 나왔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아가들아 이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된다 이해했어? 근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 꼭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C 나와야만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냐? 그게 아니라고. 어느 때도 가능하냐면 여기서 B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A 나와도 A제곱 B제곱 C제곱이야. 이 말이었어? 하다못해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A 나와도 A제곱 B제곱 C제곱인 거잖아. 그러면은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나열하는 경우만큼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했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나열하는 것만큼 나오겠다 이하셨어? 그 새끼의 구조가 뭐가 돼버리냐면 중복된 문자열에 있는 경우의 수야. A 두 개, B 두 개 중복된 문자열이 있는 경우의 수. A가 두 개 있고 B가 두 개 있고 C가 두 개 있는 거 나열은 몇 개야? 6팩, 2팩, 2팩, 2팩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야, 1반어 해. 전체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야? n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n개 중에서 A가 몇 번 중복돼 있어? 그래서 P팩, B가 Q팩, C가 2라고 개수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다음 정리야. 수능에는 죽어도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역사가. 내신은 가끔 나오더라. 가끔 나오더라. 아, 그쵸. 같은 건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정 항 하나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됐어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